와, 이게 말이 되나요? 로봇이 540도 턴을 합니다. 지난 1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데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정한 상황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깜빡하고 물건을 놓고 오자 아틀라스가 주변 지형물을 활용해서 사람한테 그 물건을 집어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로봇이 집게발을 사용해서 그랩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나무 널빤지를 집어들고 조작도 가능하고 발판 위에 스스로 다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이 공구 가방을 들고 발판으로 달려가서 점프하는 순간 인간을 향해 이걸 가방을 던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게다가 상자를 이렇게 밀어뜨리기까지 가능해요. 말 그대로 주변 지형지물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란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로봇이 540도 턴을 합니다. 저는 로봇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540도 턴을 한다는 말은 로봇의 3요소인 제어, 구동, 센서, 이 모든 게 상당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센서로 높이와 지형을 파악한 후 모델 기반 예측 제어를 통해 로봇 스스로가 미래의 동작을 예측하고 스스로 운동량 계산을 통해 구동부로 전달하고 구동부에서는 이 무거운 로봇을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를 통해 540도 플립 턴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봇이 파쿠르 동작들을 선보이긴 했지만 이번에 540도 회전 점프 같은 경우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 같죠? 여러 축의 자이로 센서와 구동부가 완전히 결합하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년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보여준 어정쩡한 움직임과는 꽤나 차원이 다르죠. 솔직히 테슬라 옵티머스의 하드웨어는 아직 초기 단계의 로봇 수준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나와서 식물인간처럼 데리고 다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두 로봇의 비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양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출고가는 $20,000 수준일 거고요. 결국 일반 가정과 공장들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산을 기대하고 만든 게 바로 이 옵티머스 봇입니다. 반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인간의 신체 이동 능력의 한계를 밀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말 그대로 로봇 공학의 하이엔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순수한 연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고 기술만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인들조차 공중 제비 묘기를 부리는 로봇의 상업적 용도를 증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둘의 목적 차이가 이 움직임에서 명확히 드러나요.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살펴보다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무려 28개의 유압 시스템, 즉 압력의 차이로 움직이는 관절을 갖추고 있어요. 팔, 다리, 허리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마치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균형과 안정성을 위해 팔, 다리에도 각각 힘 측정 장치가 탑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로봇 몸체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감지해서 이렇게 거친 땅에서도 균형을 잡고 걷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유압 시스템이 아닌 차량에 사용한 구동장치를 토대로 로봇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단 3개의 회전장치와 단 3개의 직선형의 액추에이터 총 6개를 개발하게 됩니다. 애초에 대량 생산을 타겟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소한의 부품을 범용성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테슬라의 방식이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품으로 여러 차에 끼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모델 3, SY, 전륜 후륜에 들어가는 모터, 그 중에 이제 뚜껑 같은 하우징인데 이게 모두 다 들어맞습니다. 네, 이건 진짜 미친 거거든요.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렇게 부품을 그냥 통일해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듈화죠. 이번 액추에이터 또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딱 이렇게 6개의 부품으로 범용성 있게 만들겠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0.5톤의 그랜드 피아노를 단 하나의 액추에이터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시연을 하는데요. 이 액추에이터 역시 기존 테슬라 차량에 사용하던 걸 변형, 모듈화해서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와 아틀라스가 다른 결정적 차이가 있죠. 카메라 위주의 비주얼 센서를 이용한 현존 최고의 감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쓱 한번 훑은 다음에 재빠르게 물체의 최적과 가가 속도를 측정하고 모든 벡터 값을 토대로 렌더링을 빠르게 돌려버립니다. 이 역시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칩을 그대로 옵티머스에 이식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로봇 컨트롤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라이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이 집 개발을 이용한 그랩이에요. 이 부분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을 상당히 많이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틀라스 봇의 손은 이렇게 간단한 집 개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6개의 액추에이터를 활용하고 11단계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줄여서 DOF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DOF 같은 경우 관절에 따른 자유도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손 같은 경우 총 22 DOF로 되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1 DOF니까 인간의 손의 절반 정도 정교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겠죠.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봇은 아마 DOF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두 로봇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로봇의 목적이 하나는 양산용, 하나는 연구용으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긴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틀라스의 기계 움직임과 옵티머스의 센서 기술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오픈 AI의 GPT-3의 언어 능력을 갖춘 로봇이 나온다면 어떨까?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진짜 이런 로봇이 등장한다면 자동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인간이 하던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로봇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